안녕하세요. 오늘은 활 배우기 초급과정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활을 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관역의 겨냥을, 그러니까 조준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활 쏘기의 겨냥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뤄질 것들은 이제 근사, 이 대학생부에서는 근사 종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성인들 경기에서는 145m가 유일한 종목인데, 여기에 비해서 대학생들은 여건상 60m 이하, 60m 이하의 거리를 30m, 40m, 50m, 60m, 가령 70m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장소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145m가 아닌 절반 정도, 절반 정도의 거리를 쏘는 근사 경기와 145m를 쏘는 원사 경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각각의 겨냥하는 조준법이 있어서 오늘은 이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사의 개념은 서두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145m 이하, 30m, 50m, 60m의 관역을 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그림에서와 같이 활체의 기울기에 따른 기울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며, 그렇게 이제 설정한 그 기울기를 활을 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일정하게 할 수 있는가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울기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과 같이 북전, 요 검지손가락의 첫 번째, 둘째 마디, 그러니까 여기를 북전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구부려서, 이제 엄지손가락을 구부려서 이 활체 뒤를 이렇게 받치는 상태. 이렇게 붙이고 나면은 이와 같은 이제 삼각형이 형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활체와 검지손가락 요 사이에 형성되는 이 삼각형의 아래 꼭지의 밑에 부분, 여기로 이제 관역을 조준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 화살표의 교차 지점에 따른 삼각형의 변화가 이렇게 활을 기울이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파악을 해야만 이 근사 관역을 맞출 수 있는데 좀 더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활체의 기울기에 따른 각각의 삼각형의 모양과 그에 따른 변화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림의 삼각형을 기준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림의 삼각형 모양을 살펴보면 또 이런 삼각형의 형태에 따라서 모양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를 각각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첫 번째 활체의 기울기에 따른 사거리, 즉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보다 두 번째 활체의 기울기에 따른 사거리는 더 멀리 가게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이 세 번째 활체의 기울기에 따른 사거리는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더 말할 나위 없고,
이 첫 번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보다 화살이 덜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세웠을 때보다는 훨씬 더 적게 가는 것이죠. 짧게 가는 것이죠. 많이 못 가는 것이죠. 이러한 활 기울기에 따른 효과와 변화에 대해서는 그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근서관역의 겨냥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될 것이 이와 같이 활체의 기울기에 각각의 기울기에 따라서 화살이 더 날아가기도 하고 덜 날아가기도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따라서 활체의 기울기를 조절해가면서 각각의 관역까지, 그러니까 관역의 거리가 뭐 30m도 있고 50m도 있고 60m도 있고 있을 텐데 그 관역의 거리에 맞춰서 자기 자신만의 겨냥점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거를 항상 기억을 하고 활쏘기 할 때마다 같은 기울기를 그대로 반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와 같이 활체에 금을 그어서 표시한 다음 이 표시로 관역을 겨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 겨냥점을 설정할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활체의 기울기를 항상 일정하게 고정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여기 이와 같이 각각의 표시를 합니다. 단 이러한 그러니까 이렇게 활체의 윗부분, 이게 아래가 아니라 윗부분에 표시를 하고 할 때에는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느냐면은 그 사거리는 가깝고 활의 세기는 상대적으로 이게 강할 때는 도저히 관역을 넘어가기 때문에 화살이 이게 짧은 거리 30m인데 뭐 40파운드 이상 가지고 쏜다고 한 경우에 얘는 보통 보는 이 주먹이나 이렇게 봐서는 화살이 전부 넘어가서 이 관역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활체에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것을 조절해가며, 그러니까 여기보다 여기 하나 둘 세 개의 표시금이 있는데 이 아래 금으로 봤을 때와 맨 윗금으로 봤을 때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아래로 봤을 때 사거리,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보다 여기로 봤을 때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가 짧습니다. 왜냐하면 활체가 더 이렇게 밑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죠. 내려가고 여기는 이제 더 들어올리고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면 실제로 표시를 해서 우리가 40파운드 넘는 그 활을 받았을 경우에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위아래를 움직이면서 실제로 쏴 본 다음에 어느 한쪽을 여기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요건 30m, 요건 50m, 요건 뭐 60m 이렇게 이제 거꾸로죠. 여기가 30m, 요게 50m, 요게 60m 이렇게 이제 표시를 각각 이제 숙지를 하고 내가 그렇게 해서 50m 쏠 때는 여기로 맞추고 60m 쏠 때는 60m 쏘는 이 밑에 것을 들어서 그러니까 밑에 것을 60m를 맞추고 또 30m를 할 때는 화살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맨 꼭대기 걸로 내려서 봐가지고 거기에 맞추고 뭐 이런 그 방법을 미리 이렇게 결정해 놓는 것이 그래서 겨냥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와 같이 활체에 표시한 이 선의 왼쪽 이쪽 부분,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걷는데 이쪽으로 볼 것인가 관역을 볼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는 지금 이 표시는 왼쪽으로 보는 것을 관역의 중심에 이렇게 보는 것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렇게 그렇죠? 이와 같이 이쪽 오른쪽으로도 사실은 관역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이제 각각의 그 서는 자세, 발 자세, 예, 또 관역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와 그리고 관역을 보는 시선을 어떤 시선을 볼 것인가, 좌측으로 볼 것인가, 오른쪽 눈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각기 다르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실제로 각자가 실제로 해 보면서 나는 뭐 저 바깥을 본다든지 아니면 안쪽을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이런 것을 결정해서 각각의 겨냥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뭐 여기서 이제 이때에 이런 방법의 겨냥점을 만들 때에 특히 강조되는 것은 활을 기울기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활의 기울기에 따라서 앞에서 설명했지만 활의 기울기를 많이 기울였을 때는 화살은 덜 가게 되고 반드시 수직으로 세웠을 때는 더 상대적으로 기울인 것보다 상대적으로 수직으로 세웠을 때 화살이 더 멀리 간다는 그러한 원리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를 볼 때 이렇게 표를 해서 겨냥점을 볼 때는 활의 기울기를 일정하게 자신이 설정해서 그걸 항시 똑같이 그렇게 실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원사 겨냥법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이 촉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촉 끝으로 보는 건데 이것은 강한 활을 사용할 때의 겨냥법이다. 활이 세면은 주먹을 내려서 촉으로 관역을 봐도 활이 세기 때문에 관역에 갑니다. 145m라도 활이 세면 그만큼 활이 세면은 활에 밀어주는 의미, 활의 탄력이 강하기 때문에 주먹을 내려도 145m를 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시수꾼이라고 하는 활을 맞추는 거에 주안점을 둔 경우 그런 활꾼들, 활 쏘는 사람들의 경우 활을 최대한 자기 힘에서 좀 붙이더라도 최대한 활을 센 걸 쏘려고 하는 것이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직선으로 날아가면서 그 촉으로 관역을 보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화살대의 위치는 입꼬리와 앞에 설명했죠. 입꼬리와 턱 밑 사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귀 밖에 붙이는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턱 밑에다가 화살대를 붙이고 화살을 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뒤가 낮아짐으로써 뒤 앞뒤 같이 낮아짐으로써 촉이 이제 관역을 향해서 잘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살촉 앞끝으로 관역을 본다. 관역의 홍심을 중심으로 화살촉 끝을 상하 좌우로 움직이며 겨냥점을 정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촉을 가지고 뭐 여기도 볼 수 있고 여기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양쪽 가에도 볼 수 있지만 최대한 줄여서 화살이 좀 더 센 활을 좀 더 세게 가져간다면 이 정중앙에 딱 갖다 붙여놓고 그대로 당겼다가 놓으면 중앙에 꽂히는 그러한 활의 세기, 화살의 무게 뭐 이런 것들을 딱 갖다 맞췄을 때에 가장 관역을 맞추는데 최대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굉장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활을 그만큼 센 활을 당길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어깨 들어 당기기 식으로 그렇게 또 관역을 정면으로 보는 그런 자세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궁같이 완전히 돌아서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두 번째 양궁이나 일본활처럼 완전히 돌아서는 건 아니더라도 첫 번째 약간 돌아서서 어깨를 조금만 돌려도
관역과 직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세를, 발자세를 가지고 당기게 되면 당기는 힘도 강해지고 하기 때문에 센 활로 이 홍심을 그대로, 이게 여기 노란 점이지만 촉에 갖다 붙여도 바로 가서 관역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활의 세기와 어떤 촉의 위치, 보는 경향법은 거기에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엄지손가락, 줌선의 엄지손가락 뼈, 요 뼈, 여기를 이제 관역 어딘가에 보는 이런 사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활이 셀 때 이렇게 되는 것인데, 화살대의 위치는 입꼬리와 턱 밑 사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엄지손가락 둘째 마디 뼈로 이건 둘째 마디가 아니죠. 둘째 마디가 첫째 마디, 첫째, 둘째죠. 여기 뼈는 하나, 두 개밖에 없으니까. 첫째 마디 뼈로 관역의 어딘가에 갖다 붙여서 활을 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원사 겨냥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여기 설명하고 있죠. 다음은 원사 겨냥법 두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의 설명을 보면은 화살대와 이 화살대와 줌손의 교차 부분, 그 삼각 꼭지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를 여기 삼각형으로 봤을 때 이 꼭지점을 겨냥점으로 삼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 이와 같이 정삼각형이 약간 이제 윗변이 높긴 높지만 정삼각형을 만들 수도 있고, 활의 기울임에 따라서 많이 기울이게 되면, 이것이 기울기가 이만큼 내려오게 되면 이것이 정삼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직삼각형, 이쪽 앞변이, 이쪽 변이 길고 짧은 식으로 직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활의 색이라든지 몸의 자세에 따라서 옆으로 많이 돌아설 경우는 밑변이 더 좁아질 테고, 앞으로 안고 관역을 안고서 놔서는 밑변이 더 늘어날 테고, 이러한 이제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주먹과 줌손과 화살대가 교차하는 이 부분, 삼각형의 꼭지점으로 겨냥점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살대를 좀 진하게 표시를 해 봤습니다. 관역과 마주치는 화살대 부분에 표시를 하여 겨냥점을 삼는다. 관역이 어딘가에 이렇게 이제 이 화살대를 보면, 여기 줌손이나 이런 삼각형을 보는 게 아니라 삼각형을 보는 것이라, 화살대를 이렇게 갖다 보면은 여기서부터 보이는 부분에서 요 밑변이 여기죠. 여기서 뭐 중앙 빨간 네모 관에, 네모 문양의 요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표시를 하게 되면, 해서 거기다 갖다 붙였을 때 정확하게 노란 부분, 이 정곡에 맞출 수 있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화살대에 표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표시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더니 화살이 밑부분에 맞더라. 저기 노란 부분에 맞지 않고,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좀 더 밑에다 표시를 해서 더 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도 짧았다고 하면 정중앙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할 때는 더 밑에다가 표시를 해서 이 부분을 노란 부위에 갖다 붙여서, 아니면 관역 문양 어디엔가 붙여서 화살을 더 멀리 가게 해가지고 관역 중앙으로 이렇게 맞춰 들어가는 그러한 화살대 표시 방법도 있더라. 겨냥점을 삼는데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아래
엄지손가락의 그 옆면, 엄지손 뿌리 근육, 그 반바닥이라고 하는데, 그 반바닥의 옆면으로, 옆면에다가 표시를 해서, 관역을 보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점을, 표시를, 3개의 점을 표시를 했는데, 요것도 차차차차 밑에 점으로 손목까지 이 표시를 해서 관역 중앙으로, 관역 어디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올려 붙이게 되면 화살은 더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붙였을 때 화살이 정중앙에 못 들어가고 밑에, 이 밑부분에 맞을 때는 계속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 표시를 옮겨가면서, 그러니까 표시는 하나만 돼야 됩니다. 여기서도 표시는 하나만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개가 있으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표시를 손목적으로 내리면서 화살을 더 가게 해서 이 중앙 노란 원에 화살이 꽂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의 모양은, 화살대의 얼굴에 붙는 위치는 입꼬리와 귓바퀴 사이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또 하나 원사겨냥법에서 세 번째의 방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활이 약할 때, 앞에서 설명한 촉으로 볼 때보다도 이건 훨씬 약해야만이, 약할 때 그 거리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주먹으로 보는 방법, 그리고 화살대와 줌선이 겹치는 부분, 그리고 화살대에 표시를 해서 보는 방법 등이 이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그 화속의 중급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동작마다 어떤 그런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활 기울기를 가지고 화살을 더 보내고 덜 보내는 방법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활을 이제 줌손을 뻗어놓고 당기느냐 들어서 당기느냐, 그리고 어깨 관절을 크게 돌려서 당기느냐, 또 화살을 직선으로 직후방으로 당기느냐, 또 거기에 따라서의 효과 등등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활 쏘기에서 그 맞추기 위한, 관역에 화살을 쏴서 맞추기 위한 방법의 아주 세밀한 요령, 그리고 그 사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